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게 확인되면서 교착 국면에 빠져있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때마침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6월 말 북핵 협상이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북한 내부에선 14년 만에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찾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월에 하노이에서 열렸던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막을 내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자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이달 들어서 친서를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미북 정상 간의 친서 외교가 재가동된 건데 네네. 이게 비핵화 교착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이게 지난 1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편지가 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어제 김 위원장에서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11일 현재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일 날 한 일주일 좀 되기 전에 친서를 이제 꺼내 보이면서 이제 생일 축하 편지다. 자, 어제 전달을 받았는데 매우 따뜻하고 멋진 친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날 보도를 했어요.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어보시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만족을 표시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어쨌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주목되는데 어쨌든 둘이 지금 편지를 주고받은 상태인데 이제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회담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과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말에 지금 6월 28일부터 29일까지죠. G20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미중 간에 또는 뭐 중요한 당사국 간에 북핵 문제를 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점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일단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답신에 보인 반응이 꽤 긍정적이었는데요. 지금 친서의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실무 협상을 제안했을 것이란 추측이 많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미북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 현재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23일 날 미국 현지 시간인데요. 이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시작할 준비는 돼 있다. 다만 북한이 논의에 준비됐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우리는 즉시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중앙통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에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 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대목을 두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혹시 실무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날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자들이 친서에 혹시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내용이 혹시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죠.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우리는 회담을 열 거다, 이렇게 답변한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6월 말에 이제 29, 30일 서울을 이제 비건 미 국무부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문을 해요.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금 방문을 하는 건데 네. 아마 그때 혹시 북한 쪽과 실무 협상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북한은요, 미국의 셈법 변화 없이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요. 미국 역시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에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 직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공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북한이 과연 어떤 계산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이죠. 북한 쪽에 말을 들어주겠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 어떤 근거가 현재는 없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인데,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이번에 보면 그 친서를 이제 바로 공개를 했고요. 북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높이 평가했다는 이런 평가까지 실어서 이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담 재개 명분으로 삼는 것이죠. 반복해서
이걸 보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의 이른바 셈법을 바꾸는 것으로 이제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북한이 회담 재개의 명분으로 이제 쌓아서 회담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생각을 바꾼 것이죠. 아,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걸 네. 명분으로 쌓아서 그걸 나간다는 것은 미국은 입장 변화가 없는데 북한이 명분을 대충 쌓아놓고 회담에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미국이 작년에 요구했던 거 있었잖아요.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핵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검토해 볼 수 있다. 나머지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진지하게 아마 내부에서 전략적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수용해 주는 그런 내부 결론이 있었어야 아마 이런 식으로 회담되기에 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친서를 보낸 게 사실은 답신의 형태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북중 정상회담 시기에 딱 맞춰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풀이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단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이 꼭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 또는 뭐 미중 문제는 미중 문제 이런 식으로 막 딱 갈라져서 외교가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뒤섞이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도 중국이 북핵 문제를 좌우하고 그걸로 미중 협상의 어떤 지렛대를 강력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럴 거면 그것을 조금 견제를 좀 해서 그 카드를 좀 약화시키는 이런 외교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주도하거나 또는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면서 그걸로 뭔가 활용해 보려는 이런 것을 조금은 축소하는 또는 견제하는 그런 의미도 뭐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 성과를 선전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에 있어서 이 북한 문제를 하나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포석이란 분석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당연히 중국의 대미 협상 전략 속에는 북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그렇다는 건데 문제는 그 카드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느냐는 굉장히 정반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이제 과시를 하면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만약 협상이 불리해진다거나 미국이 지나치게 압박하면 미국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북핵 문제를 끌고 갈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반대 용도로 쓰는 거예요.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카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메시지가 담긴 친서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변 이외에 플러스 알파의 핵시설도 폐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조치가 담긴 내용을 가지고 미국을 도와주면서 양보를 끌어내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해줄 수도 있다. 대북 제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할 수도 있다. 대신 북미 협상에서는 조금 대폭적인 또는 전향적인 양보를 해달라. 이런 식의 카드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어떤 카드를 쓸 것이냐를 현재는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만약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친서 같은 것을 혹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신 전달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전향적인 카드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분석합니다. 이번에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의전은 대단히 황제급으로 했어요. 근데 공동 선언문이라든가 공동 보도문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겉은 화려했지만 뭐 별 내용은 없는 그런 회담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카드, 예를 들면 김정은의 친서 같은 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지 않아도 미중 정상회담이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또 자리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처럼 북중이 밀착하고 또 미북 간의 친서 외교가 재개된 상황이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계기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미국은요. 대화를 다시 이어가면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착 국면인데 앞으로 교착 국면이 계속 길어진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긴 할 거거든요. 어쨌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국면이지만 또 그걸 푸는 정치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으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북한 같은 경우는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자꾸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제재, 특히 북중 무역의 감소는 통치 자금의 감소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체제 정권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길어지는 거 당연히 북한은 안 좋고, 근데 이것을 뚫으려면 유일한 길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일부 양보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판단이 반드시 든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가급적 빠른 시점에 약간은 양보하면서도 대화를 재개하고 제재를 조금씩 푸는 이런 방향으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도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것 역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든 지금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숙제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반도 카드를 잘 사용하면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북미 간의 직접 협상으로만 진전되고 중국은 살짝 빠져있는 모양새가 될 경우에는 또 중국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한반도에서 지분을 확보할 필요는 있거든요. 이걸 모두 고려할 때 사실 이번 그러니까 그 G20 정상회담에서 뭔가 북핵 문제와 관련된 안이 거론되고 이것으로 이제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는 것은 세 나라 모두 다 좋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핵심은 바로 뭐냐면 과연 북한이 양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나 양보할 것이고 그것이 미국을 그 정도면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있겠느냐. 이제 이 점에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입장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고 북한 측에 계속 제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이 비핵화 협상 구도에서 다소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초기에는 북한 정부의 입장이 확실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데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이걸로 대북 제재 해제의 어떤 돌파구를 열어보자.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체계를 이 남북 관계 협상 의제로 놓고 이걸로 국제 대북 제재 공조를 좀 줄여 이완시킨다거나 어떤 구멍을 뚫어내는 이런 것을 기대했던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열을 올렸었는데 문제는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전체적인 국제적인 어떤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그것만 별도로 어떤 진전을 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북한도 알게 된 것이죠. 물론 한국 정부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현실적 한계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사실 또렷한 확실한 카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과 직접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남북관계 그 자체를 진전시키는 데에는 다소 소극적인 이런 모양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로부터 지금 숨통, 식량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숨통을 트이는 데에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유리하잖아요. 식량을 들여오는 거라든가 비료 들여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당분간 이런 식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어떤 전략을 새로 갖고 나올 것인지는 저희도 궁금하네요.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방북이 무려 14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주민들이 시 주석을 열렬히 환영했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의 반응에는 지역마다 온도차가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시진핑 주석의 방문 이제 지난 20일쯤에 한창 방문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데일리 NK에 북한 내부 주민 제보를 해온 내용입니다. 일단 북한 매체는 열렬한 환영, 그다음에 친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북한 내 주민 반응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반응이 있네요. 일단 일반 주민 같은 경우 무역 활성화, 그다음에 밀수 단속 완화 또는 식량 지원 이런 것들을 중국이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주민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주민은 김정은 위원장이 4차례 중국을 사실 이미 방문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실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그룹이 또 한층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부 간부층에서는 뭐 이번에 뭐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중국 측에 대한 불신, 막연한 불신이 상당히 강하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도 믿을 수 없다.
베트남 방문에서 또다시 확인됐을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작은 나라가 중국이나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무력 때문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것들. 이런 얘기를 간부 측 내에서 하는 걸 보면 북한 최고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간부들 내에서 이런 식의 교양이 또 이루어지는 것도 같아요. 근데 역시 비슷합니다. 한쪽에서는 약간의 기대, 한쪽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을 것이다 하는 자포자기 심정,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네, 보통 과거에는요, 북중 지도자 간의 교류가 있은 뒤에는 중국의 대북 지원이 이뤄져 오고는 했는데요. 대북 제재 국면에서 현재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한에 줄 만한 선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예전에도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해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주로는 중유 또는 식량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2001년 9월 당시는 이제 장점인 국가주석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식량 20만 톤, 중유 3만 톤 이렇게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 10월 이때는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비공개로 식량을 지원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국가주석이 아니어도 뭐 고위급 간부가 방문했을 때도 지원한 사례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중국 인사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했던 2010년 그때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었죠. 후진타오 당시 주석이 이제 북한에 쌀 5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중국 세관 당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쌀 100만 달러어치가 이미 갔고요. 비료가 한 5천만 달러 정도 무상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 4월에도 약 300만 달러 상당의 비료와 자전거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지금 4차례 방문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의 표시로 보입니다. 올해는 당연히 무엇을 지원할 것이냐.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꽤 큰 폭의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아마 식량, 비료, 중유. 기존에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 가운데 식량과 비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중유는 국제제재 때문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고요. 다만 규모가 얼마일 것인가. 문제는 지금 미중 무역 갈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성의는 표시하되 아마 대폭 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대북 제재 국제공조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적정 규모의 지원은 특히 식량 비료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그 중국으로 탈북한 주민들을 다시 북송하는 데 협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이번 시 주석의 방북에도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 글쎄요, 뭐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인식이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북한 최고 지도부부터 밑바닥 그 북한 주민들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1990년대 초 중국이 남한과 수교를 맺는 것을 보고 그 당시 김일성, 김정일이 대노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마 북한 전 사회에 이제 뿌리 깊게 널리 퍼졌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부터는 주로 인민들의 분노죠. 국경 지역을 이제 넘나들 때 탈북인들을 북송하는 문제로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안 좋은데 최근에 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몇 년 사이에 좀 더 강화되면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은 더 악화되겠죠. 중국에 대한 인식은. 그것 때문에 몇몇 주민들은 훨씬 더 극단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반대하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북한과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북한 당국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을지는 또 다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북 친서 외교 재개에 따른 비핵화 협상 전망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